결혼 전에 꼭 동거하고 싶다모는 무속인 사랑과 결혼 출연. 숨겨둔 흑역사.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가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2주 연속 라디오스타를 솔직 유쾌함으로 뒤집어 놓으셨다. 8일 방송한 MBC 라디오스타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가 출연한 오늘은 미스터트롯 특집으로 꾸며졌다. 미스터트롯 4인방은 연애와 결혼부터 성형과 지퍼사고, 흑역사 과거까지 솔직하게 탈탈 털어내 라디오스타 MC들을 만족시켰다. 임영웅은 연애와 결혼에 대한 질문에 연애하고 싶다. 사귀면 3년 정도 열애하고 결혼 전에 3개월 정도 동거하고 싶다며 전 한번 살면 쭉 길게 잘 살고 싶기 때문에 동거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옆에 재혼한 김국진을 의식한 듯 너무 제 생각만 했다며 사과해 웃음을 유발했다. 임영웅은 어릴 때 얼굴에 구멍이 뚫릴 정도로 크게 다쳐서 큰 흉터가 났다. 얼굴의 흉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때 30바늘을 꿰맸는데 의사 선생님이 신경이 죽을 수 있다고 했다. 다행히 지금 신경은 조금 돌아왔는데 여전히 표정 지을 때 어렵다. 오른쪽은 웃어도 잘 올라오는데 왼쪽은 신경을 써서 한박 미소를 지어야 한다. 웃지 않으면 주변에서 혼이 나기도 했다. 안면에 경련이 일어나기도 해서 성형을 생각했다. 하지만 제 흉터까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나중에 하려고 한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임영웅은 방송 이미지가 짜여진 콘셉트라는 의혹에 연령대가 높은 팬들을 위해 겸손한 느낌으로 다가간 것이라며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노잼이 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임영웅을 닮은 팬들의 행동도 집어냈다. 그는 공연장에서도 풍선을 살랑살랑 흔들고 플래카드도 점잖게 들고 있다며 최근 팬들이 코로나19 기부 행렬에 동참해 너무 기뻤다고 팬 사랑을 드러냈다. 영탁은 최근 방송에서 한 비혼 선언을 해명했다. 영탁은 사전 질문지에 결혼 질문이 있길래 언젠가는 해야죠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팬들이 싫어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방송 중에 저 비혼하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기사가 돼서 나올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팬들에게 유효기간을 물어보니 5에서 6년 정도 의리를 지켜주면 좋다고 하셔서 안심했다며 그 정도면 민호 형 나이라고 말해 웃음을 유발했다. 안타까운 가족사도 털어놨다. 영탁은 고등학생 때 집 난간에서 떨어져서 발목이 30조각이 난 적이 있다며 그때 어머니가 교회에 다니셨었는데 할아버지 신령이 보이셨었다. 내가 다치고 나서 무속인을 찾아가셨는데 신을 모시지 않으면 아들이 계속 다칠 것이라고 했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어머니가 법당을 차리셨고 다행히 수술이 잘 됐다면서 어머니께서 공무원 활동을 오래 하셔서 내 가수 활동을 인정을 하지 못하셨는데 할아버지 신령께서 내두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어머니가 응원해 주셨다고 말했다. 장민호는 자신의 연관 검색어로 결혼과 유부남이 뜨는 것에 대해 미스터 트롯 하면서 더 그랬다. 더군다나 동원이와 파트너를 하면서 그 검색어가 많았다며 미스터 트롯 끝나고 나니까 결혼에 대한 마음이 생겨난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영탁은 실제로 동원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시다고 저격해 웃음을 안겼다. 최고의 흑역사는 KBS2 사랑과 전쟁 출연한 과거. 장민호의 고백에 동생들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금시초문임을 알렸다. 장민호는 이것만은 공개하고 싶지 않았다며 당시 장수원 씨를 캐스팅했던 감독님이 불러주셨다. 못하는 연기를 해야 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첫 침이 모텔에서 바지를 추스리면서 도망 나오는 촬영이어서 정말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장민호는 바지 지퍼 사고 때문에 지금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과거 큰 무대에 올라 행사곡을 다 부르고 내려왔는데 팬이 달려와 지퍼가 열렸다고 말해줬다며 정말 크게 열려 있었다. 지금도 저도 모르게 무대 위에서 자꾸 바지 지퍼를 확인하는 버릇이 있다고 말했다.
트라우마가 남아있다. 장민호는 콤플렉스인 얼굴 주름 때문에 보톡스를 맞았던 경험도 털어놨다. 그는 트로트를 할 때 인상이 온화해야 하는데 보톡스를 맞으니 그냥 봐도 노려보는 눈이 되고 매서운 인상이 되더라. 그래서 안 맞고 있다며 자신의 무대의 개방출 포인트로 사슴눈을 공개해 장민호자를 기대케 했다. 다양한 고생길을 겪고 트로트 가수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4인방. 과거 힘들었던 이야기가 빠질 수 없다. 영탁은 어릴 때 꿈이 없던 시절의 바다에서 포장마차를 열었는데 망하기 직전에 옆에 노래방 기계를 세팅해놓고 트로트 노래를 불러 사람들이 몰렸다. 이어 박효신, SG 워너비, 슈퍼주니어 등의 가이드 보컬도 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명 애니메이션 OST도 불렀다. 살짝 모창을 섞어서 불렀다. 보노보노 엔딩곡과 유희왕 주제가도 불렀지만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다고 말했다. 생활이 잠시 나아진 건 겸임 교수 시절. 영탁은 겸임 교수로 2년 정도 하면서 생활이 나아졌다. 가이드 디렉팅 하면서 노래학원 강사도 병행했다. 가수할 때보다 수입이 좋았다. 월세 못 내고 물 사 먹을 돈도 없었는데 돈을 좀 버니까 살겠더라. 가수 안 하려고 했다. 대학원도 한 이유는 학위가 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해서 그때 히든싱어 출연하면서 노래에 대한 열정이 올라왔다고 말했다. 지금의 7번째 소속사를 만나면서 트로트를 제안하면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트로트를 제안받았다는 것. 영탁은 트로트 할 때 진짜 제 모습이 나오더라. 전 유쾌한 사람인데 발라드 하면 울고 있어야 했다. 웃으면서 트로트 하니까 관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장민호는 계속 앨범이 망해서 완전히 가수를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다. 후배들은 앨범 내고 한 달 후면 전 국민이 다 아는 가수가 되어 있는데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IMF 끝나고 힘들 때 스튜어드가 되고 싶었다. 중국어를 조금 할 수 있어서 아랍항공사 준비를 하다가 현재 트로트 소속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생남 콘셉트의 첫 번째 앨범 사랑에 누나가 폭망했다고. 장민호는 트로트 장벽이 그렇게 높을지 몰랐다. 한 어머님 팬이 어머님들은 집에 없는 걸 원한다며 콘셉트를 바꾸라고 했다. 그때부터 2대 8로 머리 바꾸고 깔끔하게 수트를 입었다. 지금도 제 팬이시고 저의 은인이시다라고 말했다. 그때부터 팬들이 늘기 시작했다. 장민호는 20대 초반을 노래만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몰랐다. 수영 강사 시절도 회상했다. 가수 그만두고 바로 이력서를 냈는데 채용이 됐다. 수영 강사를 하게 됐다. 저녁 직장인 반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전반 VIP반 어머님들이 아이돌 출신 강사가 왔다는데 우리도 보고 싶다고 컴플레인을 거셨다고 했다. 오전반으로 옮겨서 2년 일하고 있다가 다른 수영장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옮기기도 했다. 그때 어머님들과의 소통 능력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찬원은 어릴 때부터 반장, 회장, 전교 부회장을 꾸준히 해왔던 과거를 전하면서 트로트 신동인 만큼 수천 곡의 트로트곡을 알고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음악을 듣고 제대로 맞춘 곡이 없어 허당미로 웃음을 안겼다.